정석의 30장 앞에 유제 8번은 대충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뒤에 유제 16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번에) 4번 그랬는데 마지막에 4번 나와 있는 거 보면 10C n 더하기 5랑 10C 2n 더하기 2랑 둘이 같다 그랬거든. 이거 조합이잖아. 왼쪽 밑에 둘 다 10 써 있거든. 그러면 오른쪽 밑에 오는 숫자 요거 두 개 있죠. n 더하기 5하고 2n 더하기 2. 얘네 둘이 아예 같으면 당연히 같은 숫자겠지. 그지? 그래서 n 넘어가고 2 넘어가면 n이 3이야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오는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조합의 성질에 이런 거 있었죠. NCR이라는 건 NC N-R과 같다. N개 중에 10명 중에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3명 뽑는 거랑 아이스크림 못 먹을 사람 7명 뽑는 건 같은 경우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오른쪽 밑에 있는 R하고 N 더하기 R 얘네 둘을 더해서 N이랑 같으면 되더라 라는 소리야. 하나가 R이면 하나가 N-R이라고. 그 말은 둘이 더하면 N 된다고. 그러니까 얘도 n 더하기 5하고 2n 더하기 2야. 이거 둘이 더하면 뭐 된다고? 10 되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3n 더하기 7이 10이다 그 얘기니까 n이 1인 것도 하나 더 가능하더라 이런 소리겠지. 그죠? 아, 그거 아니었다고? 이런. 뭔데? 질문 아까 틀렸대. 질문도 틀리면 어떡해. 일단 번호 써놓으세요. 24번부터 갔다 오죠. (24번) 함수의 개수 얘기하는 건데 정리하는 김에 나머지도 같이 좀 보자면 A는 1, 2, 3, B는 1, 2, 3, 4, 5 F에서 F란 녀석 물어봤는데 괄호 1번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함수 F의 개수니까 그림을 보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1, 2, 3 있고 B라는 집합이 1, 2, 3, 4, 5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서 함수 F 그냥 찾으세요거든요. 그래서 괄호 1번은 뭐 저거 뭐 1대1이니 뭐니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골라가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1도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2도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3도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냥 함수 F의 개수 몇 개다? 5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고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이게 나중 되면 좀 헷갈리는데 5의 세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 근데 이거는 그냥 얘도 5개 5개 5개니까 아 5가 3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 나오는 게 요 녀석인데 2번 보통은 순서대로 하자면 요거 다음에 1대1 함수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앞에서 아마 유제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니? 3번 먼저 할까요? 3번 1대1 함수. 물론 이게 한글로 이렇게 1대1 함수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다른 함수의 개수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1이 5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그럼 2는 1이 선택한 거 하나 선택하지 못하고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3은 또 나머지 애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 되는 거다? 서로 다른 5개 공역 원소 중에 C가 아니라 P죠. 3개 골라서 1, 2, 3에 하나씩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건 이해가 되잖아. 그지? 그걸 그냥 P로 쓰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번 I랑 J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FI랑 FJ가 이런 관계에 있대. 그럼 저거는
기본적으로 1대1이라는 걸 내포는 하고 있는 거야. 얘네 둘이 다르면 얘네 둘도 다르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1, 2, 3이 가져가는 게 크기가 정해져 있어. 즉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3번의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나는 3개 골라주기만 하면 되더라 라는 거야. 골라주기만 하면 얘네 셋이 알아서 나눠 가져가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를 때 1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3개를 골랐다고 치면 함수 F는 누구라고? 제일 작은 게 이거 가져가고 중간 게 이거 가져가고 제일 큰 게 얘를 가져가더라. 그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를 세면 되더라 라는 거고요. 하는 김에 몇 개 더 하자면 네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1이랑 F2랑 F3이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등호가 없으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근데 여기 등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경우랑 이렇게 생긴 경우를 더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는 앞에서 말한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지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해서 제일 작은 거 여기 얘 주면 되고 중간 거 얘 주면 되고 제일 큰 거 얘 주면 되고 밑에 건 뭐겠어요? 이거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5개 중에 이제 2개만 고르면 되죠. 2개 골라서 작은 거 얘 주고 큰 거는 얘네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되더라. 그런 소리거든. 그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마 안 나올 텐데 안 나올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걸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우거든요. 구하는 방법을. 혹시 등호가 2개 다 들어가 있으면 크거나 같다 하니까 요것도 큰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얘도 큰 경우가 있고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다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크다 같다 이렇게 4개로 나눠야 되고 그럼 맨 위에 건 뭐 하면 돼? 그냥 5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겠죠? 서로 다 다른 숫자 3개 들어갈 거고 얘는 5개 중에 2개 들어가면 되고 얘도 5개 중에 2개 들어가면 되지 2개 골라서 작은 거 여기다 쓰면 되고 큰 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다 같은 숫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다 더하시면 답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런 녀석들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요. 다음 26번. 26번에 4번은 없는데? 26번에 2번, 4번 그러지 않았어? 내가 잘못 들었나? 뭐 볼록 십각형이래요. 그림은 못 그리겠고요. 대각선의 개수 구하래. 공식이 아예 있지, 그지? 저거 이제 구하는 공식은 너 언제 배우지? 뭐 언젠가 배우긴 하는데 26번에 23번? 26번에 23번 이거 맞지?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건 그냥 공식이니까 하면 되고요. 2번 대각선의 교점 중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필요하긴 하겠다. 대각선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구했냐면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꼭지점 10개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선분이 만들어지죠. 저 중엔 대각선이 아닌 애들이 있지. 그냥 왜 뭐 예를 들어서 십각형은 너무 많으니까 육각형 생각해보면 꼭지점을 이렇게 2개 고르면 알아서 대각선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고른 2점이 이렇게 2개면 이거는 꼭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변이잖아요. 그런 거 빼야 돼. 그럼 이런 선분이 몇 개 있을 거냐면 n개 있을 거예요. 그죠? n각형이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2분의 n-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그지? 그래서 십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17. 그래서 35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2번은 대각선의 교점 중에서 꼭지점이 아닌 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흔히 볼록 십각형 그러면 그냥 상상하기 귀찮으니까 정십각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십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가 다 같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만약에 정십각형이면 역시나 정십각형은 그리기 어려우니까 육각형으로 예를 들자고요. 정육각형이면 그냥 정육각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대각선을 이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점에서 여러 개의 대각선이 만나기도 해요. 꼭 그렇지 않기도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만나기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점에서 여러 번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대각선의 교점이.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원했다고? 대각선의 교점 최대값을 찾으래요. 그 말은 얘네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삐그덕 찌그러져 가지고 대각선들이 이렇게 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대각선의 개수는 똑같은데 얘는 대각선의 교점의 개수가 좀 적겠죠. 여러 번 만나는 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에서 원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대각선끼리 만날 때 두 점이 만나서 교점이 생기는 것만 있고 세 점 이상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없도록 하라는 거야. 그래야 중복되지 않으니까 교점의 개수는 최대가 될 거다라는 말이고, 그럼 그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세면 돼요? 대각선 중에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교점이 생기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한 말대로 대각선 중에 두 개를 고르면 교점이 생겨요.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또 이 말이 깨져요. 꼭지점이 아닌 꼭지점 중에 누군가를 고르게 돼. 예를 들어서 다시 육각형을 불러와가지고 대각선을 고르기를 내가 이거 하나 고르고 또 하나 고르기를 이걸 골랐다고 쳐봐요. 그럼 교점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이건 꼭지점이 아닌 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각선을 고를 때 내가 이거랑 이거를 골랐어. 그럼 교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35개 대각선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야. 교점이라고 해서 혹시 그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자꾸 정육각형을 그리고 있지? 에이 뭐 그린 김에 어떻게 할 거냐면 대각선을 그어서 교점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대각선 두 개를 그어야 되니까 꼭지점 4개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서로 다른 꼭지점 4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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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이렇게 꼭지점을 잡았다고 보면 이 4개의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만들어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칠각형인데 막 그리다 보니까 칠각형이 됐어요. 대각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 뭐라고? 그냥 꼭지점 4개를 잡으면 됐다고. 이거 이렇게 잡았다고 칠까요? 이렇게 꼭지점 4개를 잡으면 저 4개의 꼭지점을 이용해서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고? 이거랑 이거 그어서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다르게 그으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안 생기고 뭐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각선의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그냥 꼭지점 4개를 고르면 되더라. 그래서 2번의 경우에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경우 이게 대각선 교점의 개수 중에 최대값이 될 거고요. 3번 꼭지점 3개를 이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뭐라고? 볼록 십각형의 어느 한 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냥 삼각형 구하세요. 그럼 10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얘가 또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십각형은 그릴 수 없으니까 뭐 대충 너무 대충인가? 이렇게 생긴 다각형 이따가 치고 꼭지점을 3개 고를 때 내가 하필 얘랑 얘를 골랐으면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한 변이 볼록 N각형과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저런 경우를 제외하세요 라는 소리네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제외하고 꼭지점을 고르려면 어떻게 고르면 될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냥 꼭지점을 막 고른다고 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나 같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삼각형 만들어 놓고 변이 하나 일치하는 경우, 2개 일치하는 경우를 찾아서 뺄 거야. 3개 일치하는 건 없으니까. 삼각형 중에. 뭐가 어렵다고?
너무 어려워요는 어디서 나온 얘기야? 대각선? 2번? 이거? 다시 롤백? 아니 이게 뭐냐면 꼭지점 이어서 대각선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다시 2번 짧게만 다시 얘기를 좀 할게요. 꼭지점을 이으면 대각선이 된다고. 그런데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각선이 2개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대각선을 2개를 그어버리면 교점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대각선의 교점이 꼭지점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건 대각선의 교점이지만 그래서 대각선 중에 2개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지점 중에 몇 개를 고를까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지점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꼭지점 중에 4개를 고르면 알아서 교점이 하나 생길 거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최대값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정N각형의 경우엔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아까 육각형 그려서 얘기했는데 정육각형이면 이 대각선이랑 이 대각선의 교점이 얘인데 이 대각선도 여기를 지나가거든. 그러면 이렇게 4점을 골라서 대각선의 교점 찾은 거랑 이렇게 4점을 골라서 대각선의 교점 찾은 거랑 이렇게 4점을 골라서 대각선의 교점 찾은 게 다 일치한다는 거야. 그럼 교점의 개수에서는 겹치는 게 있으니까 한 번만 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얘가 조금이라도 찌그러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육각형이 뭐 생긴 게 이렇게야.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각선이 교점 셋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교점이 더 많아졌죠. 이런 식으로 교점이 만들어질 때 대각선 2개씩만 만나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꼭지점 어쨌든 4개를 잡기만 하면 대각선의 교점이 하나씩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꼭지점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라고요. 되겠죠? 아니라고요? 그럼 넌 좀 이따가 미트에서 봅시다. 3번 가보면 아까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꼭지점 3개를 이어서 삼각형 만드는 건 그냥 10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점을 고른다는 입장에서 보면 한 점 고르고 그럼 양옆에 거 안 되니까 띄어서 또 고르고 뭐 띄어서 고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과 점 사이에 몇 개의 점이 공백으로 들어있는지를 세는 건 약간 귀찮은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변이 겹치는 경우와 2변이 겹치는 경우들을 찾아서 빼자 그런 이야기예요. 조건이 어느 한 변도 일치하지 않는 이니까 일치하는 걸 찾아서 빼자고. 전체 경우는 꼭지점 10개 중에서 3개를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삼각형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한 변이 겹치는 경우, 삼각형의 변 중에 하나가 겹치는 경우 생각해보면 선분이 총 10개 있잖아요. 십각형이니까 그 10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겹치는 변이라고 볼 거고 그러면 십각형이야. 겹치는 변을 예라고 했으면 한 변만 겹친다고 했으니까 이 양쪽 꼭지점이랑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 2개 빼고 남는 6개의 꼭지점 중에 하나를 잡아서 삼각형을 만들면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지. 얘가 한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예요. 그렇죠? 뭐 혼자 또 왜 허리야? 다음은 2변을 공유하고 있는 건
그냥 두 변을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하나 그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랑 얘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삼각형이 되는 거지. 당연히 이웃한 두 변을 공유하는 녀석이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 몇 개 있겠어요? 총 10개 있겠지. 십각형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따라가면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죠? 얘가 뭐라고? 두 변을 공유하고 있는 삼각형의 개수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고 하시면 되겠죠. 10시 3이면 10, 9, 8 나누기 3, 2에서 60 뺄 거고 10도 뺄 거고 요거 계산해 보면 3에 4네요. 120에서 70 뺄 거니까 50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죠? 유제는 여기까지고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시험도 봐야 되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 들어온 것만 빨리 볼게요. 11번부터 1, 2학년 학생으로만 구성된 어느 동아리에서 1학년 학생 수랑 2학년 학생 수가 같은데 학년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 1학년 1명, 2학년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5대 1이에요. 전체 동아리 학생 수. 그러면 1학년 n명, 2학년도 n명 이렇게 있다는 거고 뭐래?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 총 2n명 중에 3명 고르는 거죠. (1학년) 중에 1명 그리고 2학년 중에 2명 선출하는 경우의 수. 이 둘의 비가 5대 2더라. 그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그냥 요거 풀면 되죠. 그래서 비례식을 바로 풀어보면 안에 있는 건 5 곱하기 NC1, NC2, 2 곱하기 2NC3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거는 이제 미지수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뭐 팩토리얼 가지고 표현하셔도 되지만 오른쪽 아래 첨자가 다 숫자죠. 1이고 2고 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팩토리얼 말고 5 곱하기 요거 n이고 요거는 n, n-1 나누기 2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우변도 2에다가 2n, 2n-1, 2n-2 분모에 3,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 이제 방정식 푸시면 되죠. 뭐 n도 하나 약분되고요. n-1도 하나 약분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n에 관한 1차 방정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 찾고 나면 동아리 학생 수는 2n명 이렇게 되겠지 뭐. 그쵸? 다음 12번은 본사로부터의 거리가 P랑 Q는 같고요. 가면서 점점점 멀어지는데 B가 A보다 더 먼 곳에 지사장이 되도록 발령을 했으면 좋겠대. 5명을 발령할 건데 B가 A보다 더 멀었으면 좋겠다는 건 A랑 B 사이에는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P, Q가 둘이 거리가 같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 이런 건 A, B 두 녀석만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런 소리니까 요 두 녀석을 먼저 배열을 해버리는 거야. 이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A, B한테 먼저 준다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은 빈자리에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PQRST 총 5개의 지사 중에 2개를 고를 거야. 그래서 가까운데 A 주고 먼데 B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세 자리에 3명의 임원이 알아서 가면 돼요. 지사장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안 되냐면 하필이면 이 경우 중에 A, B가 PQ에 배정되는 경우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는 빼야죠. 그걸 제외하고는 알아서 A에 더 가까운 거, B에 더 먼 거 넣을 거기 때문에 경우는 알아서 다 세게 되어 있다고. 나는 어디에 갈지, PQ가 A, B가 어디에 갈지만 정해주면 알아서 가까운데 A, 먼데 B 갈 건데
하필이면 요거 두 개를 고르는 경우 하나만 빼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나는 뽑기만 하면 돼. 그런 이야기예요. 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17번.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 10개를 모두 다 사용해서 쌓은 입체 도형 중에서 위에서 내려다 봤더니 저런 모양이고 뭐라고? 오른쪽 옆에서 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입체 도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무슨 소리일까? 10개를 이용해서 쌓았다고 했으니까 밑에 층에 뭐가 있긴 있어야겠다. 그쵸?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1층, 2층, 3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 1층, 요거 2층, 요거 3층이라고 했을 때 총 10개를 쓸 수 있다 그랬거든. 일단 정면에서 쳐다보면 생긴 모양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네요.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고. 그럼 마찬가지 2층이랑 여기 있을까? 1층, 여기 2층, 여기 3층. 이런 데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여기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위에서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다 날아가고요. 옆에서 봤더니 오른쪽 옆에서 이쪽에서 봤더니 맨 앞줄에 누군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 하나. 근데 지금 맨 앞줄에 들어갈 자리는 이거 한 칸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맨 앞줄은 남는 자리가 맨 앞줄에 한 놈 1층만 딱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꼭 블럭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는 꼭 블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죠? 여기 하나 딱 꼭 들어가야 되는 블럭이고요. 그 뒤에 층을 보면 두 번째 줄은 약간 복잡하니까 제일 마지막 줄을 먼저 보면 또 맨 뒷줄 여기 맨 뒤에 줄 끝 칸은 안 되니까 두 칸 남아 있는데 3층까지 쌓아 올려야 되고요. 위에서 쳐다봤을 때 최소한 2개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그 말은 1층에 둘 다 있긴 있어야 돼. 여기하고 여기는 꼭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누군가는 3층까지 쌓아 올려줘야 돼요. 뭐 얘가 3층, 1층, 3층, 2층 이럴 수도 있는데 뭐 3층, 3층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위로 여기에 더 누군가는 쌓여야 돼. 그래서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꼭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2개는 필요해요. 많으면 4개까지. 그래서 요 뒷줄에 최소한 2개가 더 필요한 상태예요. 그럼 지금 5개까지는 쓴 거야. 그 다음 남은 걸 보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운데 있는 줄, 요 2번째 줄에 있는 거 다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칠해줘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는 2층까지 올라왔거든. 3층엔 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여긴가 중에 누군가 최소한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는 여기 말고 여기다 쓸까요? 최소한 하나는 누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썼고 여기 꼭 들어가는 거야. 아예 박혔고 7개, 8개, 9개야. 낭비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낭비할 수 있는 블럭이 하나 남았다고. 그 낭비하는 블럭을 가운데 줄에다 할지 뒷줄에다 할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개 생기게 되겠다라는 거네요. 그쵸? 응? 뭐 왜?
뭐 일단 그냥 계속 할게요. 뭐 하고 나서 다시 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낭비하기를 요 두 번째 줄에서 낭비했다고 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는 두 번째 줄에 2층에 요 중간 줄에다가 2층에 블럭을 2개 얹을 거예요. 아무 데나 얹어도 상관없어요. 한 군데다 동시에 2개만 얹지 않으면 상관없거든. 그래서 요거 3개 중에 어디에다 얹을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제일 뒷줄에 블럭 2개를 일자로 쌓아 올려야 돼요. 여기다 일자로 쌓아 올리든 여기다 일자로 쌓아 올리든 두 칸 중에 한 칸을 정해야 돼.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를 낭비하는 경우. 왜? 다음, 요 위에서 하나를 낭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맨 뒷줄에서. 맨 뒷줄에서 낭비하는 경우는 두 번째 줄, 중간 줄. 요거 3칸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뒷줄에 보면 하나를 더 낭비한다는 건 이거 2칸 중에 누군가는 3층까지 올라갔고 누군가는 2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든지. 여기가 3층까지 되면 여기는 2층까지고 여기가 2층까지면 여기가 3층까지고 경우가 두 가지 있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요거 3 곱하기 2니까 6이고 요것도 3 곱하기 2니까 6이고 그래서 총 12개가 되더라 라는 소리죠. 12개가 맞긴 하니 근데. 네. 해서 일단은 30장에는 연습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해야 될 거 있는 사람은 제가 밑으로 따로 부르도록 할게요.